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 진행을 맡은 조수민입니다. 2부 역시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들 보다 많이 정확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부동산 관련 고민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02-2638-3916번 전화 주시거나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빠르고 확실한 답변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 순서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금요일 2부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들 든든하게 해결해 주실 전문가분 모셨습니다. 주식회사 TJ 인베스트먼트 김태준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김태준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고민, 어떤 고민이라도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동산 고민들이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02-2638-3916번 전화 주시거나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자세한 부동산 상담을 위해서 1:1 대면 상담 준비하셨는데요. 일정 자세하게 소개해 주세요. 네, 현재 부동산 시장이 좀 혼란스러운데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부동산을 운영해야 될지 많이들 좀 고민들 많으신 것 같습니다. 최근 공급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얘기를 나왔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공급에서 어떤 개발, 정비 사업으로의 공급들을 많이들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중에서 특히 역세권 개발에 대한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데, 역세권 개발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다시피 예전에 상업시설들, 그러니까 업무시설들을 짓는 것을 역세권 개발이라고 했다라고 하면, 이제는 주거 중심형, 그러니까 주거의 형태가 50% 그리고 일반 상업시설과 업무시설을 나머지를 짓는 역세권 개발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거와 업무를 병행할 수 있는, 같이 모여있는 말 그대로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 직주근접, 그리고 교통이 요지가 되는 지역, 이런 지역들이 아마 역세권 개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역세권 개발에도 좀 역세권 개발 지역도 관심 있게 지켜보는 게 아마 이번 부동산 발표, 공급에 대한 발표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역세권 개발에 대한 부분들, 역세권 주변 지역에도 아직까지 소액으로 접근해서 큰 차익을 볼 수 있는 지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역세권 지역들을 좀 하나씩 체크해서 알려드릴 테니까요. 좋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새로운 정책들이 쏟아지면서 아직 갈팡질팡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아직 하반기 계획 세우지 못하셨거나 역세권 투자처 고민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02-2638-3916번 전화 주시거나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1:1 대면 상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청자 여러분들 전화 연결 통해서 고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이 있으신가요? 제가 김포 장기동에 오피스텔이 있어요. 베네치아의 아침이라고. 네. 이거 지금 매도 시점을 언제쯤 잡아야 될지 좀 여쭤보고 싶어서요. 네, 여기 오피스텔이라고 하셨는데요. 어느 정도 네. 보유를 하셨나요? 보유한 지는 2년 정도 됐어요. 네, 2년 정도 보유하신 김포시의 베네치아의 아침 오피스텔. 여기 매도 여부와 또 시점에 대해서 대표님 조언 들어볼 텐데요. 인사 먼저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기 오피스텔 원룸이죠. 네. 지금 이거 보유하신 이유가 그러면 월세 수익이 목적이세요? 네, 지금 현재 임대 주고 있어요. 임대를 주고 계세요? 네. 근데 여기가 월세가 제가 알기로는 한 500에 40만 원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지금 여기가 매매가가 아마 매매가가 한 1억 정도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러면 월세 지금 수익률을 계산하면 한 5% 정도 나오거든요. 네. 5% 정도 나온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수도권 지역에서, 그러니까 서울이 아닌 수도권 지역에서 5% 정도 수익률이 나오면 그렇게 수익률이 높은 편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런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결국은 수익률, 그러니까 임대 수익률이 가격을 결정하거든요. 당연히 임대 수익이 높으면 우리가 월세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의 수요가 많아질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임대 수익률이 좀 떨어지면 그 수요 자체도 없을 거예요. 그러면 차익이 실현돼야 되는데,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차익이 실현되기가 특히 김포 같은 경우는 쉽지 않겠죠. 네. 그러면
두 가지다. 그러니까 차익 실현도 힘들고 그리고 수익률 자체도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건 매도하시는 거예요. 아, 네네. 지금 서울 같은 경우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매매가가 한 1억 정도 되잖아요, 이게. 네. 지금 매매가가 1억 정도의 월세를 받고 있다라고 하면 대출을 활용 안 한다라고 하면 거의 1억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네. 서울 지역에 뭐 월세 수익은 아니지만 1억 정도면 충분히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물건들이 많이 있거든요. 특히 역세권 개발이라는 거 우리가 최근에 공급 대책을 발표하면서 역세권 지역 주변 반경으로 용적률을 상향해 준다고 했어요. 네. 용적률 상향이라는 걸 뭐냐면 고층 빌딩을 짓는데 더 높게 지을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아, 네. 그러면 사업성이 훨씬 더 좋아지기 때문에 역세권 개발을 하는 지역들은 전세가 역 주변 지역의 전세가가 높겠죠. 전세가가 높다 보니까 매매가하고 전세가 차이, 갭 차이, 그러니까 투자금 자체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네. 그럼 1억 이하면 충분히 우리가 이런 지역, 역세권 지역도 투자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최근에 우리가 공급해 보면 재개발, 서울 지역의 재개발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네. 재개발은 추진하고 있거나 지정이 된 지역은 들어가기에는 가격도 높고 쉽진 않을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추진하고 있는 지역들이 있어요. 뭐 중랑구 지역이라든지 서대문구 지역이라든지 은평구 지역이라든지 여러 군데 지역들이 강북 쪽으로 보면 많은 지역들이 추진하는 지역들이 있거든요. 그 추진하는 것 중에 초기 단계에 있는 것들은 1억 이하면 충분히 투자할 수 있어요. 아직까지 재개발 지역도. 아, 네. 그러면 월세 수익이 당장 40만 원이 필요해서 내가 하는 건 어쩔 수 없겠지만 내가 차익이 목적이라고 하면 투자 수익이 목적이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을 공략하면 뭐 재개발 지역이나 역세권 개발 지역 이런 서울 지역의 투자가 훨씬 더 수익률이 높겠죠, 당연히. 아, 네. 그러다 보니까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뭐 서울 지역의 오피스텔이 수익률이 높은 지역들이 있어요. 그리고 차익 실현도 가능한 지역들이 있거든요. 서울 지역의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또 역세권 주변 지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역 주변 반경에서 가까운 지역에 있는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차익 실현도 분명히 가능은 해요. 아, 근데 네. 장기동에 있는 이 오피스텔은 지금 보시면 오피스텔 위치에서 장기역까지 거리가 꽤 멀죠. 아, 네. 그리고 주변 지역에 이 지역은 아파트, 신도시다 보니까 택지개발지구다 보니까 아파트 위주로 공급이 됐어요. 아파트 20평대 이런 위주로 공급이 되다 보니까 서울의 전세가를 이기지 못하는 수요가 이런 지하철 역세권 지역의 소형 아파트 위주로 많이 온단 말이에요. 근데 오피스텔, 원룸 오피스텔에 내가 살면서 지하철 역세권도 아니고 그리고 주변 지역에 업무지구도 없잖아요. 아, 업무지구도 없는 지역에 이 지역에 가서 거주하는 목적의 사람들이 얼마나 수요가 많겠어요. 많이 없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수익률 자체가 월세 가격이 올라가거나 아니면 차익이 올라가거나 전세가가 올라가는 게 그렇게 하지 못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뭐 매도 시점을 따로 잡지 마시고요. 네. 지금이라도 뭐 매수자가 있으면 매도하시고 제가 볼 때는 월세 수익이 꼭 필요 없다라고 하면 뭐 서울 지역의 재개발 지역이나 아니면 역세권 개발 지역을 하는 지역들 이런 지역을 1억 내에서 좀 투자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시는 게 전 좀 좋은 선택이다 이렇게 생각 들거든요. 네. 네,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전화 잘 주셨습니다. 여기 고민하신 오피스텔요, 수익률로 봤을 때 매도 의견 드렸고요. 실투자금으로 가능한 조금 더 유망한 투자처 또 안내해드렸는데요. 살펴보시고 궁금한 내용 생기시면 다시 한번 연락 주셔서 조금 더 자세한 상담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화면 하단에 보이시는 02-2638-3916번 전화 주시거나 문자가 편하시면 샵 3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계속해서 전화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있으신가요? 제가 투자 목적으로 레미안 이수역 로이파크를 매수를 했는데요. 네. 이거를 매도하고 분당 재건축 가능한 아파트로 갈아타는 건 좀 어떤지 궁금해서 연락드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사당동 레미안 로이파크 아파트라고 하셨는데요. 네, 네. 보유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지금 2018년에 매수해서 임대 주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네. 거주는 따로 하고 계시는 건가요?
아니요, 거주는 안 하고 있어요. 네, 임대를 주고 계신 사당동 레미안 로이파크 아파트 매도하고 분당 쪽으로 이주를 고민하고 계시는데요. 네, 이주해봐도 네. 괜찮을지 전문가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네.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로이파크 18년도부터면 입주 때부터 보유 중이신 것 같은데 네, 네. 지금 네. 이걸 매도하고 네. 분당에 재건축이 가능한 아파트로 지금 갈아타기를 할까 이게 고민 중이세요? 네, 투자 목적으로 좀 생각하고 투자 목적으로? 있어요. 예. 분당이 이제 1기 신도시다 보니까 우리가 재건축 통합 1기 신도시 특별법이 나와서 네. 통합 재건축이나 또 일반 재건축 용적률을 상향한 재건축을 할 수 있을 기대를 많이 했는데 네. 이게 2024년도까지 보류돼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제가 방송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거 없이도 네. 재건축이 가능한 단지들이 있긴 해요. 분당에서 아직까지. 용적률이나 사업성 면에서 아직까지 재건축이 가능한 지역들이 있거든요. 아파트들이. 네. 그 아파트로 갈아타기를 하면 어떨까 이게 고민이시잖아요. 네.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유하시는 게 맞아요. 투자 아. 목적이시잖아요. 네, 네, 네. 투자 목적이더라도 일단 보유하는 게 맞아요. 아. 우리가 부동산을 선택할 때 네. 거주와 투자 두 가지를 고민하면서 선택을 하잖아요. 매수를 네. 고민하게 되는데 네. 레미안 이수 로이파크 같은 경우는요. 거주뿐만 아니라 음. 투자도 가능한 아파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분당의 재건축이 완성되면서 아파트 가격이 올라갈 수는 있어요. 네. 근데 재건축 아파트는 우리가 매도가 쉽지 않잖아요. 분당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조합 설립 이후부터 우리게 매도 전매가 안 되기 때문에 네. 5년 거주하고 10년 보유했을 때만 내가 전매를 할 수 있는 특별한 사항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5년 동안 분당에서 거주하셔야 되고 10년 이상 보유를 해야지만 내가 전매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 네. 그게 아니라고 하면 내가 재건축까지 계속 끌고 가야 돼요. 길게. 그러면 시간과의 싸움이 되거든요. 네. 근데 로이파크 같은 경우는 주변에 그러니까 우리 아파트는 새 아파트니까 우리 아파트가 개발되진 않겠죠. 네. 근데 주변인 지역이 개발된단 말이에요. 주변 지역이. 우리 이게 서리풀 터널이 개통이 됐잖아요. 네. 개통되면서 내방역에서 이수역까지 오는 라인이 이제 강남에서의 테헤란로의 하나에 또 속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네. 이 서초대로 지역이. 그리고 우리 방배 5구역 지금 재개발 중이잖아요. 네. 이 방배동 재개발들이 전체가 완성이 되면 방배 재개발들이 완성이 되면 이 지역이 가격을 이 동네 전체 이 이수역 주변 동서남북 주변 지역으로 가격을 다 끌고 가겠죠. 네. 그 지역의 아파트들이 고가 행진을 계속하면 할수록 우리 주변 지역에 있는 아파트까지 덩달아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네. 네. 우리가 부동산 시장이 이때까지 보면 지금까지 보면 가격이 하나만 높아질 수 없고 높아지면 주변 지역에 따라가는 현상들을 보이죠. 네. 그래서 따라가는 현상들을 보일 수 있는 아파트고 또 그리고 이수역에서 사당역까지 있죠. 네. 이 라인이 또 지구 단위 계획구로 지금 묶여 있으면서 사당역 역세권 개발을 하면서 이수역까지 업무지구 형성을 또 할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런 개발 계획도 잡혀 있고 그러다 보면 주변 호재들을 많이 안고 있죠. 네. 근데 분당은 재건축에 대한 호재를 안고 있잖아요. 분당 자체는 뭐 직주 근접도 가능하고 판교가 있으니까 그리고 학군도 좋고 거주 환경도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수역, 로이파크 같은 경우도 주변에 지금 업무지구가 생긴다고 해서 직주 근접이 가능하고 또 서울 인접지 그리고 동작구 바로 인접지다 보니까 이 지역이 강남과 인접지다 보니까 강남 접근성이 너무 좋고 그러니까 이런 수요들도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새 아파트고 강남권에 근접해 있는 아파트 치고는 지금 현재 보면 전세가율도 좀 높아요. 이 아파트가. 네. 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장점들을 가지고 있는데 굳이 제가 볼 때는 분당의 재건축 아파트를 기대하면서 지금 가는 거는 그렇게 맞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투자든 거주도 지금 거주를 안 하고 계신다 있잖아요. 네. 나중에 거주까지 고민해 보셔도 저는 무방할 아파트다라고 생각이 드니까요. 네. 네, 그냥 거주 겸 투자 목적 갈아타게 할 생각 마시고 그대로 네. 좀 보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님 전화 잘 주셨습니다. 분당 재건축 지역 살펴보셨는데요. 아무래도 서울이고 또 개발 계획들이 많이 잡혀 있는 사당동 계속 보유하시면 좋겠다라는 의견 드렸습니다.
살펴보시고 계속해서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다시 한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2-2638-3916번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다음 시청자분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있으신가요? 저희 부모님이 이제 은평구에 빌라를 가지고 있는데, 네. 그거를 이제 언제쯤 매도하는 게 좋을까 싶어서 상담을 요청했어요. 네, 부모님 명의로 빌라를 보유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요. 네. 예, 그 자세한 주소 알 수 있을까요? 네, 가련동 네. 490-3번지요. 490-3번지라고 하셨어요. 네네. 네, 은평구 가련동 490-3번지 다세대 주택. 네, 은평구에도 여러 구역에서 또 정비 사업이 또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매도를 계획하고 계신데 계속 이런 계획을 가지고 가봐도 될지 전문가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구산역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지역에 한솔빌라라는 지역이네요. 예, 예. 이거 부모님이 지금 거주하고 계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이걸 언제쯤 매도했으면 좋을지, 그럼 계속 보유할지, 이게 궁금하신 거예요? 네. 지금 이거 매수한 지는, 부모님이 보유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한 7, 8년 정도 됐을 거예요. 7, 8년 정도? 예, 예. 지금 혹시 시청자님도 그쪽에 같이 거주하고 계세요? 아니요, 저는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어요. 따로 거주하고 계시고. 네네. 부모님 집이니까 자주 오고 가고 하실 거 아니에요? 네. 주변 지역에 신규 빌라들이 엄청 많이 생겼죠. 예, 좀 많이 생겼어요. 제가 볼 때는 7, 8년 전이기 때문에 지역 선정에 대한 부분은 따지진 않겠지만 네. 일단은 가련동 지역, 그러니까 은평구 구산역 주변 지역, 지역적으로는 좋은 지역이에요. 네. 지역 선정도 좋은 지역인데 제가 네. 볼 때는 이 지역은 결국은 빌라로서의 가치가 아니라 결국은 지금은 분위기가 재개발이나 이렇게 정비 사업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정비 사업이 될 지역이 지금 이 지역보다는 주변 지역이 더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신축 빌라들이 많이 생겼다는 것은 노후도에서 많이 떨어진다는 거죠. 네네. 그리고 지금 보유하신 한소빌라 주변 지역은요. 네. 도로 여건, 그러니까 우리가 정비 사업을 한다는 것은 결국은 다 헐고 도로도 다시 만들고 상하수도 학교 여러 가지를 다시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네. 이 지역은 도로 여건들이 엄청 잘 돼 있어요. 다른 은평구의 다른 지역보다는. 그러니까 우리 이 지역은 직사각형으로 바둑판 모양으로 도로가 잘 형성돼서 있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대조동이라든지 불광동이라든지 가련 1구역 같은 경우 가련 위쪽에 가련 1구역이나 대조동이라든지 불광동 같은 경우 또 독바이역 주변 지역에 정비사업 하고 있는 지역을 보면 네네. 도로 여건이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소방차가 들어가서 화재가 났을 때 소방시설을 할 수 없는 이런 지역들이 개발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지역은 그런 부분에서도 약한 면이 있고 또 신축 빌라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노후도 면에서도 또 약한 게 있어요. 그러면 여러 가지 좀 약한 면, 역세권과 가깝긴 해도 좀 약한 면은 있죠, 당연히. 그리고 우리 집 쪽, 그러니까 가련동 이쪽 지역이 아니라 구산역에서 기준으로 대조 주민센터가 있는 길 건너편이 요즘에 구산역 역세권 개발을 한다고 최근에 추진위 구성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 빌라 같은 경우는 투자를 할 때 보면 길 하나 차이로 우리가 구산역 기준으로 보면 우리 지금 부모님이 보유하신 주택도 그렇게 먼 지역이 아니잖아요. 구산역에서 보면. 네. 근데 구산역 지역에서도 역세권 개발을 어떤 지역, 동서남북 중에 어떤 지역을 할지 길 하나 차이에도 이렇게 희비가 엇갈리거든요. 네. 그래서 원래 빌라 투자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기존적으로 가격이 나와 있고 선호도 측면을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잖아요. 어떤 평가를 할 수 있는데 빌라 같은 경우는 평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게 어려운 부분인데 주변 지역에 재개발 지역이 추진되고 있거나 아니면 최근에 역천역이나 불광역 주변 지역으로 정비 사업이 지정된 지역도 많이 있어요. 근데 지금 보유하신 주택 주변 지역으로는 아직까지 그런 움직임은 없거든요. 그리고 움직임을 하기에도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지금 한 7, 8년 정도 거주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최근에 은평구 자체가 연신내역 GTX 때문에 좀 가격대가 많이 올랐을 거예요.
네네. 가격대가 좀 오른 가격에 지금 제가 볼 때는 매도를 하고 정비 사업이 지금 가능한 지역, 그리고 정비 사업을 지금 추진이 단계라든지 초기 단계에 있는 지역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초기 단계에 있는 지역을 좀 접근하는 게 어떤가 싶어요. 아, 거주지를 좀 갈아타는 거죠. 근데 그럼 은평구 내에서도 그렇게 멀지 않은 은평구 내에서도 가능은 해요. 네. 은평구 내에서도 가능하기 때문에 은평구 내에서 뭐 거주지를 완전 옮겨서 지역을 완전 옮긴다라고 하면 부모님이 또 7, 8년 동안 연고라는 게 있는데 갑자기 옮기기가 쉽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 은평구 내에서도 충분히 옮길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유하신 주택을 매도하고 불광동 쪽이나 역천역 주변 지역으로 좀 갈아타기를 하는 게 어떤가 싶어요. 그럼 혹시 네. 지금 부모님 집을 얼마 정도에 매도하면 괜찮은지 알 수 있을까요? 지금 매도 가격을 뭐 제가 방송에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방송은 뭐 시청자님뿐만 아니라 다 보고 계실 테기 때문에 가격을 네.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아마 각각 부동산에서 얘기를 하시면 정확한 가격을 평가해 줄 겁니다. 그래서 그거 하고 매도를 하는 방향으로 하시는 게 저는 맞다. 그리고 매도를 하고 갈아타기를 할 때 보면 불광이나 역촌 같은 경우는 정비 사업이 지금 초기 단계에 있거나 정비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네. 가격대가 우리 거보다는 좀 비쌀 거예요. 예. 그럼 가격대가 조금 비싸더라고 하면 역촌 그러니까 은평구에서는 조금 벗어나지만 조금 아래쪽에 내려오면 서대문구 지역도 정비 사업을 하는 지역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네. 3호선 라인으로 보면 네네. 그러면 3호선 라인 지역이니까 큰 거리감으로 멀지 않은 지역에 아마 지금 보유하신 빌라보다 가격이 좀 저렴하거나 비슷한 가격대에 또 매수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불광역 주변 지역과 3호선 라인을 타고 가면서 가격대를 좀 확인해 보시고 내가 자금적으로 갈 수 있냐 못 가느냐를 결정하신 다음에 좀 결정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네. 그 GTX 개통이 가까워질수록은 저희한테 유리한 게 없을까요? GTX 개통이 되면 네. 우리가 가격들이 올라가는 건 당연할 겁니다. 근데 GTX 자체가 지금 역신내역에 GTX A 노선이 들어오는 사실은 네. 아마 방송을 보시는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가격 자체는 지금 경기도에 거주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경기도에 네. 거주하시는 시청자님도 알고 계시잖아요. 그만큼 네. 누구나 알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가격은 포함되어 있어요. 어느 정도는. 아, 그게 완성돼서 이용을 하면서 가격이 올라가는 부분은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이제 GTX 부분에 대한 부분은 가격은 이미 올라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GTX가 완성 시점이 지금 계속해서 좀 늘어나고 있고 뭐 또 문화재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땅을 파다 보면 예상 기간보다는 좀 늘어나고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연신내 같은 경우는 GTX A 노선이 생기면 뭐 서울역이나 삼성역까지 금방 갈 수 있잖아요. 사실은 네. 강남까지 접근이 좋아질 수는 있는데 3호선 타고 강남을 접근할 수 있는 지금 상태예요. 사실은 시간적으로 그러니까 거리를 시간으로만 단축시키는 것뿐이지 네. 연신내 같은 경우 역에서 강남을 접근 못하는 지하철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네. 강남에 접근 못하는 지하철 노선의 교통을 가진 지역도 있단 말이에요. 네네. 강북 지역에. 근데 연신내나 은평구 같은 경우는 강남의 접근성도 가능하고 또 6호선을 타면 상암도 접근성이 가능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또 도심도 가능하고 그러니까 업무지구의 접근성이 가능한 지역에 연신내가 몰려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부분들은 이미 가격에서 조금씩 계속해서 녹아 있어요. 그게 변함이 없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네. 네. 그리고 갈아타기 하더라도 큰 지역을 벗어나지 않고 갈아타기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아마 개통에 대한 효과도 결국은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네. 네, 시청자님 전화 잘 주셨습니다. 아직 주변 개발 가능성으로 봤을 때 매도 계획 세워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은데요. 조금 더 확실한 지역, 또 역세권 쪽으로 살펴보시라고 추천드렸습니다. 자세한 지역에 대한 정보
궁금하시거나 더 궁금한 내용 있으시다면 화면 하단에 보이시는 번호로 다시 한번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매도나 매수 그리고 향후 전망에 대해서 전화 많이 주고 계시는데요. 방송 시간이 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한 상담 원하시는 분들 많으십니다. 조금 더 부동산 정보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1:1 대면 상담 준비하셨습니다. 자세하게 소개해 주세요. 네, 지금 보면 뭐 시청자님 전화 주신 내용들도 보면 뭐 월세 수익을 받기 목적, 그리고 뭐 다세대 주택을 보이는데 개발 사업에 정비 사업으로 또 가능 여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가 월세 수익,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기에 월세 수익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들 또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월세 수익을 원하면서도 부동산의 가격이 그대로 정체되어 있다라고 하면 월세 수익만을 목적으로서의 부동산의 가치는 그렇게 다 100% 다 발휘한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세권 주변 지역의 역세권 개발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주택에 대한 부분들은 역과 가깝고 업무지구가 같이 형성되기 때문에 월세 수익과 그리고 차익에 대한 부분들 동시에 또 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이 역세권 개발 사업에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는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역세권 개발 지역뿐만 아니라 뭐 정비 사업, 모든 정비 사업, 모아타운이라든지 신속통합개발이라든지 이번에 공공재개발이라든지 특히 모아타운은 또 하반기 또 추가 발표가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모아타운에 대한 추가 지정될 지역들 미리 선점해서 우리가 또 들어간다라고 하면 충분히 투자 수익에서 높은 투자 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은 많이 참여하셔서 좋은 정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택 공급 대책이 나오고 난 이후에 투자처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1:1 대면 상담 참여하셔서 좋은 정보 많이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02-2638-3916번 전화 주시면 1:1 대면 상담 참여 방법 친절하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계속해서 전화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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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잘 연결되셨는데요. 오늘 어떤 네. 부분 궁금하신가요? 인천시에요. 연수구 동춘동 동남 아파트요. 하나 있고요. 네, 영주시에 주공 3차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요. 네, 그 중에서 주공 3차를 팔고 싶은데요. 네. 그거 지금 팔면 이 세금을 얼마나 내야 되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네. 또 다음에 여유 자금이 한 2억 정도 있는데 어디에 투자하면 좋을까 싶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우선 보유하신 아파트가 두 채라고 하신 거 맞으신가요? 예, 네, 인천시 동남 아파트 한 채 보유하고 계시고 또 하나는 경북 영주시 주공 3차 아파트를 가지고 계신데요. 예. 여기 주공 3차 아파트를 매도하고 싶어 하세요. 우선 세금에 대해서도 좀 궁금하신 것 같고 또 여유자금 2억에 대해서도 어떻게 투자를 해야 할지 이 부분도 궁금하신 것 같아요. 예. 네, 이 자세한 부분 전문가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영주에 있는 간이역 주공 영주 3차 아파트, 주공 3차 아파트예요? 예. 영주 종합터미널 근처에 있는 예, 맞습니다. 가흥 주공 3단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맞아요. 지금 이걸 지금 보유 중이신데 예. 그리고 아까 동춘동의 동남 아파트 보유 중이신 거고 예. 두 채를 보유 중이세요? 예. 근데 이 아파트를 지금 팔고 싶은데 예. 세금이 어떤지 이게 궁금하신 거예요? 지금 몇 프로 나와요? 세금이 일반 세율로 나와요. 이거는 뭐 중과대거나 하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일반 세율로 나오는 겁니다. 원래 1가구 1주택일 때는 비과세잖아요. 예. 근데 지금 2주택이시기 때문에 예. 뭐 비과세는 안 되실 거고 양도 차익이 있으면 이 지역이 근데 양도 차익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있어요. 6천만 원 정도 돼요. 6천만 원 정도 양도 차익 돼요. 예. 그러면 거의 얼마 안 돼요. 한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한 1천만 원 정도 네. 나와요? 네. 아, 지금 뭐 예. 기본 공제나 또 그리고 추가로 우리가 필요 경비를 뺄 수 있을 게 있잖아요. 얼마나 네. 되셨어요? 보유하신지? 보유한 지가 2009년에 샀어요.
그러면 10년 넘었어요. 지금 10년이 넘으셨네요. 예, 10년이 넘었으면 이 집에서 필요되는 필요 경비들을 썼을 거예요. 예. 그런 비용들을 또 빼면 또 줄어들 거예요, 아마. 아, 그래요? 네, 그리고 그거는 세무사 쪽에 가서 예, 좀 자세히 상담을 받으시면 세금을 좀 줄일 수 있는 필요 경비가 어디까지 인정되는지를 좀 확인하셔갖고 예, 확인하면 좀 더 세금을 좀 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예. 이걸 매도할 고민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예, 제가 봐도 지금 이 아파트는 매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시골에 있었어. 너무 안 올랐어요. 원래 우리 경북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대구가 움직이면 경북이 움직이거든요. 예, 근데 맞아요. 대구가 쉬면 경북은 완전 쉬어요. 맞아요. 조금 쉬는 게 아니라 완전 쉬어버리거든요. 예, 그거 알겠어요. 예. 예, 그래서 지금은 대구가 조금 그 부동산 가격이 좀 쉬고 있는 타임이며 예, 우리 영주 같은 경우는 대구에서도 거리도 멀기 때문에 예. 타격이 엄청 클 거예요. 맞아요. 예. 그리고 뭐 우리가 흔히들 뭐 영주역에 KTX가 들어와서 청량리까지 1시간 40분이면 갈 수 있는데 예, 그걸 이용해서 뭐 이렇게 뭐 이 지역의 가격이 오르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걸 타고 이용을 하면서 수요가 들어오고 인구가 유입되고 하진 않거든요. 맞아요. 그래요. 그래서 가격이 오르는 게 좀 힘들 것 같아서 이건 매도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예, 6천 정도 차익이 났다라고 하면 예, 차익이 났으면 세금은 1,000만 원에서 이하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예. 부분은 추가로 조금 더 얘기를 나누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지금 두 번째로 보유한 게 동춘동의 동남 아파트 지금 얘기하셨잖아요. 예. 지금 이건 거주하고 계세요? 아니 이거는 새 놓고 있어요. 이것도 두개 새- 다 임대 주고 있고. 예. 그럼 거주는 딴 데서 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아들 집에 살고 있어요. 아, 아드님 집에 거주하고 계신 거고. 예, 예, 그래서 지금 이 아파트는 동남 아파트는 예. 계속 좀 더 보유하셔도 될 아파트예요. 맞아요. 지금 시청자분 뭐 이걸 더 잘 알고 계시네요. 우리 네. 아파트가 지금 이제 30년 차 다 돼 가잖아요. 예, 재건축도 가능할 아파트예요. 예. 근데 재건축은 그렇죠. 가능하지만 예, 재건축이 된다고 해서 무조건 가격이 오르는 기대감을 엄청 많이 가져야 되는 아파트는 아니에요. 아 그래요. 그거는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 재건축이 돼서 아파트의 가격은 오를 거예요. 예, 지금도 조금 가격이 올랐지만 앞으로 더 오를 겁니다. 예. 근데 우리가 아래쪽에 송도 신도시가 있잖아요. 예. 송도 신도시의 새 아파트처럼 가격이 오르진 않겠죠. 아 그렇지요. 무슨 예. 말인지 아시겠죠? 예, 우리 지금 송도 신도시에 살고 있어요. 송도 신도시는 뭐 택지개발 신도시다 보니까 신규 예. 아파트에 학군에 업무지구에 여러 가지가 생겨 너무 있잖아요. 좋죠. 예. 그런 거를 다 갖추고 있는 지역에 우리 아파트가 새 아파트가 된다고 해서 우리 아파트가 송도만큼 가격이 오를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알겠어요. 가격은 오를 거지만 그런 부분도 좀 생각하고 감안하고 보유하시면 좋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예. 네. 그리고 여유 자금 한 2억 있는데 어느 쪽에 투자하면 좋을까요? 2억 정도 예. 우리가 아까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첫 번째 분 상담할 때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서울 지역에 지금 예. 서울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예. 공급 대책이 발표되면서 공급을 예. 하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결국은 부수고 새로 짓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예, 그렇죠. 우리 동남 아파트도 결국은 재건축을 하는 거예요. 맞죠? 예, 알겠어요. 부수고 새로 짓는 겁니다. 그러면 예. 새로 지을 때 새로 추가로 짓는 부분에 대한 일반 공급 자체가 공급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게 270만 원을 늘리겠다는 건데. 예, 그거 그러면 알겠어요. 결국은 부수고 다시 지어야 되는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부동산에서 어딜 부수고 지으면 제일 좋겠어요. 서울에 부수고 지으면 제일 좋겠죠. 예, 예. 그래서 서울의 정비 사업들을 많이들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서울의 정비 사업 투자들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볼 예. 때는 2억 정도면 충분히 서울 지역의 정비 사업 하는 지역들을 투자할 수 있어요. 예. 정비 사업 하는 지역들을. 아, 예. 아까 말씀드린 은평구도 가능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서대문구도 괜찮은 지역이에요. 예. 그리고 중랑구 지역이랑 예. 중구 지역 이렇게가 아마 대표적으로 아마 정비 사업을 한다라고 하면 좀 가능성이 높고 정비 사업에서 사업성도 좀 많이 높은 지역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아. 아파트가 생겼을 때
예. 우리가 아파트만 새 아파트만 덩그러니 생기면 의미가 없잖아요. 아까 영주에 아파트가 있다고 해서 그게 아파트가 가격이 오르는 게 아니잖아. 왜냐하면 주변 예. 지역이 아직까지 인프라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예. 근데 뭐 은평구라든지 서대문구, 중랑구, 중구 같은 경우는 주변 지역 교통이나 인프라도 이미 갖춰져 있고 형성돼 있기 때문에 새 아파트로 바뀐다라고 하면 충분히 미래 가치도 높은 지역이 아닐까 싶어요. 예, 그렇겠죠. 이런 지역들이 지금 제가 볼 때는 2억이 안 되는 금액으로도 투자할 수 있어요, 아직까지. 그러면 시간이 많이 연도가 많이 걸리잖아요. 지금 현재 재개발 사업은 우리가 재건축하고 틀리게 예. 재건축은 우리가 팔 수 있는 전매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좀 길잖아요. 예. 전매를 못하는 그러니까 전매를 못하고 묶여 있는 기간이 10년이잖아요. 초기 단계부터 묶여 있어야 되는데요. 예, 예. 재개발 같은 경우는 관리처분 인가잖아요. 예. 그럼 초기 단계에서부터 관리처분 인가까지 가는 기간 동안이 좀 있겠죠, 시간이. 그렇겠죠. 그 시간에도 충분히 가격이 오르겠죠. 예. 그 기간에도 매도가 가능하단 말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내가 새 아파트가 완성이 돼서 차익을 최대 극대화 보려고 하면 많은 시간이 걸려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내가 투자 목적이라고 하면 내 수익률을 정해두고 나는 2억을 투자해서 얼마를 벌면 만족스럽다라는 기간을 정해두고 예. 그 금액을 정해둔다면 짧은 기간에도 충분히 투자할 수 있는 게 재개발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네. 이게 재개발이라는 게 우리가 흔히 우리가 보면 일반 그냥 인기도 없는 지역이었는데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그냥 보통의 일반 주거 지역이었는데 예. 정비 사업이 확정이 되면서 가격이 점프를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것도 가격은 분명히 오르는 거래요. 맞죠? 예. 예. 그때 매도를 하더라도 내가 수익률은 분명히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예. 짧은 기간에 이루어질 수 있겠죠, 그거는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뭐가 예. 장기적이든 단기적이든 아니면 좀 예. 중기적으로 보든 이런 부분들을 좀 내가 수익률을 어떤 정도의 컨셉을 잡고 들어가면 예.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요. 예. 제가 볼 때는 서울 지역의 재개발 지역들, 정비 사업을 하는 지역들 이런 지역들을 좀 눈여겨보고 공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좀 모르겠겠다 하면 1:1 예. 대면 상담 신청하셔서 좀 자세한 내용들 좀 저 추가로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 정리해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전화 잘 주셨습니다. 고민하신 내용 많으셨는데요. 궁금하셨던 내용들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세무 상담은 꼭 다시 한번 받아보셔야 되실 것 같고요. 또 다음 투자 계획 생기시다면 다시 한번 연락 주셔서 1:1 대면 상담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화면 하단에 보이시는 02-2638-3916번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자, 다음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있으신가요? 네, 제가 상도 더샵 1차에 19년에 8억 5천에 구매해서 지금 실거주하고 있는데요. 네. 매도 여부 좀 점검하려고요. 네, 지금 거주하고 계신데 매도를 생각하고 계시는 거라면 이주를 고민하고 계신 건가요? 네, 네. 네, 지금 상도동 상도 더샵 1차 아파트라고 하셨는데요. 이주하실 만한 곳 둘러보신 곳이 있으신가요? 지금 고향 상송 이런 쪽이요. 네, 고향 쪽 보셨고, 네, 네, 여기 상도동이 여러 호재 소식도 들려오는 곳인데요. 여기 매도 괜찮은 방향인지 전문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인사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상도 도시압 1차 지금 보유 중이시라고 하셨잖아요. 네, 네, 19년도에 매입했고요. 네, 19년도에 매수하셨고 네. 가격이 19년도 많이 올랐어요. 맞죠? 네, 많이 그렇겠죠. 예. 제가 볼 때는 이거 뭐 다른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뭐 점검을 하든 아니면 매도하고 갈아탄다고 고민을 하든 이런 여러 가지 고민해서 전화 주셨을 텐데 네. 이건 보유하시는 거예요, 그냥. 아, 네. 지금 매도를 생각할 이유가 전혀 없는 아파트예요. 그래요. 지금 뭐 전체적인 부동산 가격 조정 따라서 급매물이 좀 나오거나 또 투자 수요가 접근한 게 양도세 중과를 좀 면제받기 위해서 지금 매물들을 좀 나오고 있는데 거래는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가격이 조금은 떨어져 보일 수는 있지만 네. 우리 아파트는요. 예. 상도동이잖아요. 네. 이 우리 아파트뿐만 아니라 상도동의 특징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상도동은 네. 신혼부부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사회 초년생들이 예. 처음 시작을 상도동 지역에 많이 해요. 그 이유가 네.
용산 위쪽으로 가면 또 여의도 그리고 예. 아래쪽에 7호선 타면 강남 예. 이렇게 업무지구의 접근성이 중요한 지역 그러니까 가깝고 접근하기가 좋은 지역이잖아요. 네. 근데 강남이나 여의도나 용산 지역보다는 가격이 저렴해요. 아,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혼부부들이 많이 접근하는 지역이에요. 또 그리고 이 지역이 또 고령자분들도 많이 있어요. 음. 그래서 또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또 예. 최근에는 이렇게 여의도나 용산, 강남에 출퇴근 한다는 고소득이잖아요. 그렇죠. 이분들이 어느 정도 가격이 모이면 네. 어느 정도 자산이 형성이 되면 강남 쪽으로 이주를 하는 수요들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상도동 같은 경우는 전출 수요, 그러니까 이전하는 수요들로 많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어느 정도 가격이 어느 정도 형성되다 보면은 어느 순간 되면 또 빠져나가는 수요가 생기고 또 네. 들어오는 수요가 생기는데 이런 전출 빠져나가는 수요가 많아요. 그 이유가 신혼부부나 고령자가 많다는 뜻은 뭐냐면 이 지역이 고등학교 학군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아,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는 괜찮은데 네. 고등학교 학군이 좀 나쁘다 보니까 나쁘다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고등학교가 다른 지역보다는 좀 약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약하니까. 네. 신혼부부들이 어느 정도 자산이 모이고 자녀가 그 정도 성장을 할 때쯤 되면 학군 때문에 이전하는 네. 전출 수요. 그리고 네. 고령자는 그런 부분을 계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두 가지의 수요들이 좀 많아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근데 그러면 전출 수요가 많으면 보유하면 안 되겠지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네. 그게 아니라 전출 수요가 이런 이유 때문에 많았는데 이 두 부류는 신혼부부들이 계속해서 형성되잖아요. 고령자들도 계속해서 형성되고 그렇죠. 또 우리나라 고령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자꾸 형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전출 나갔던 수요보다 들어오는 수요가 지금 현재는 더 많다는 거예요. 전입 수요가. 그래서 강남 접근성이 좋은 지역 중에 전세가율이 엄청 높아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지금은 매매가는 급등을 하고 전세는 정체돼 있다 보니까 전세와 매매의 갭 차이가 많이 벌어져 있잖아요. 지금 사실은. 근데 맞습니다. 예. 상도동 자체는 그렇게 차이가 안 나요. 그러면 갭 차이가 안 난다는 거는 매매가가 탄탄하게 받죠. 전세가가 빠지지 않는 한은 매매가가 더 이상 밀릴 이유가 없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최근 같은 부동산 분위기에 가격이 좀 내려가거나 하는 부분들도 밑에 전세가가 단단하게 이렇게 받치고 있으니까 그런 네. 부분도 적을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네. 제가 볼 때는 굳이 매도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아, 그리고 뭐 강남이나 용산이나 업무지구 접근성이 너무 좋고 또 바로 위쪽에 이제 노량진 뉴타운이잖아요. 그렇죠. 노량진 뉴타운이 이제 정비 사업이 지금 추진되고 있으니까 그리고 공급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노량진 뉴타운 이번에는 뭐 빨리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럼 노량진 뉴타운 다 완성되면 상도역 주변지가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나겠네요. 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이런 주변 지역의 호재들이나 또 그리고 상도동의 특징 뭐 이런 걸 봤을 때는 매도할 이유가 전혀 없으니까요. 네. 굳이 내가 상급지 그러니까 강남에 거주지를 옮긴다 뭐 이런 상급지로 가지 않는 한은 굳이 매도할 이유가 전혀 없으니까 보유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님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예, 상도동 여기 지역이 분위기 살펴주셨는데요. 계속해서 보유해 보시고 또 마음 흔들리신다면 다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바로 다음 시청자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있으신가요? 제가 지금 그 인천 서구 청라동에 살고 있는데요. 네. 네, 지금 있는 아파트를 팔지 못한 상태에서 그 길 건너 있는 아파트를 샀거든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있는 아파트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가 가격이 너무 떨어져서 네. 지금 그 전세를 주고 이제 새로 산 집에는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네. 네, 근데 이제 이거를 2주택으로 갈지 아니면 이게 유예를 줘서 이제 내년 연말까지만 처분을 하면 되는데 이제 가격이 너무 떨어져서 이제 처분을 안 하고 이제 부담부 증여를 할지 이제 그 고민이 좀 있어가지고요. 네, 그리고-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우선 네, 네. 거주하고 계신 아파트 어딘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인천 서구 청라동 호반 2차 아파트요.
네, 인천에 있는 호반 2차 아파트라고 하셨나요? 네네. 네, 서구 그리고- 청라동에 있는 거고. 네, 또 매수란 아파트가 있다고 하셨는데요. 어딘가요? 네네. 네, 그것도 청라동 그 웰카운티 2차 아파트. 네, 여기도 청라 웰카운티 2차 아파트라고 하셨어요. 2주택 상황에서 지금 같은 지역 아파트 두 아파트 보고 계시는데요. 그러니까 어디를 좀 매도를 해보고 또 투자 전략 세워봐야 하는지 전문가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바로 뭐 근처도 아니네요. 바로 길 건너편 아파트로 이주를 하셨네. 청라 웰카운티 제가- 2차로 이주를 계획 중이시라는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지금 호반 베르디움 있는 상태에서 매수를 했기 때문에 네. 호반 베르디움을 매도를 할지 네. 뭐 부담부 증여로 증여를 해서 계속 보유를 할지 이게 궁금하신 거예요. 네네네. 지금 지금 매도하기에는 제가 가격이 너무 떨어진 상태고. 언제 매수하신 거예요? 매수는 작년 연말이요. 아니요, 호반 베르디움을 호반은 11년 거주 중이에요. 11년 거주요. 네네네. 지금 11년 전과 가격이 어때요? 그때보다는 일단 많이 올랐는데. 그때보다 올랐잖아요. 근데 어디가 네. 지금 최고가에서 문제는- 떨어졌다는 거잖아요. 그 문제는 제가 새로 산 아파트가 최고가에 사가지고. 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걸 팔고 저쪽으로 넘어갈 이제 평수를 좀 넓혀서 갈 목적으로 샀는데. 그렇죠. 지금 네, 호반 근데 같은 경우는 저건- 지금 아마 옮기신 네네. 이유가 평수 때문에 옮기신 것 같아요. 호반은 네, 20평대로만 맞아요. 이루어져 있고 청라 네, 웰카운티는 맞아요. 30평대 이상이 이루어져 있으니까 네네, 맞아요. 평수 때문에 갈아타기를 했는데 내가 네, 매수 네. 시점엔 청라는 좀 고가고 우리 아파트는 지금 매도 안 하고 보유를 했더니 조금 가격이 빠진 것 같고 그래서 네.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게 고민이시죠. 네네네. 제가 볼 때는 지금이라도 매도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 청라가 네네. 청라는 결국은 택지개발지구잖아요. 네. 택지개발지구인데 택지개발지구는 어때요? 언제가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를 것 같아요? 택지개발지구는요. 초창기에 네네. 주민들이 형성되고 아파트 군락지가 형성되는 순간부터 가격이 제일 많이 올라요. 그 다음부터는 가격이 오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다른 요인들이 발생을 해야 되는데 청라가 지금 요인이 발생할 게 교통의 호재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지금 27년도잖아요. 그쵸. 호재는 근데 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말고는 호재는 업무지구의 형성인데 우리가 송도 신도시 같은 경우는 업무지구가 많이 형성돼 있는데 청라가 업무지구가 적게 형성된 이유는요. 송도 신도시는 매립지예요. 땅을 매립해서 만든 지역이다 보니까 토지 보상비가 없거든요. 네. 근데 청라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땅값이 송도보다 비쌌기 때문에 업무지구가 초창기 형성이 안 된 거예요. 근데 추가로 지금 형성된다고 해도 큰 호재들, 그러니까 우리 부동산 전체, 청라 전체의 가격대를 끌어올릴 만한 업무지구가 형성되는 건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형성되는 아산병원이나. 지금 형성되는 지금 업무지구나 호재들은요. 네네. 타 지역에 있는 지역들의 이 주변 인프라, 생활 인프라, 그러니까 인문학적인 부분들이 생기고 있는 지역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그냥 형성되는 거예요. 뭐 판교가 생긴다든지 이렇게 업무지구 뭐 아니면은 평촌처럼 이렇게 업무지구 형성되는 구로 디지털젠처럼 지벨리가 형성된다든지 이런 업무지구가 완성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 대기업들의 회사들이 몇 군데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걸 가지고 청라의 모든 인구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청라가 지금 인구가 10만이 넘거든요. 이 청라의 아파트들을 외부에서 끌어들이는 수요가 있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수요는 없어요. 이만큼 공급으로는. 그럼 외부에서 끌어들이려고 하면 7호선을 타고 서울에서 집값이 비싸니까 청라로 오거나 새 아파트고 청라가 살기 좋으니까 청라로 오거나 와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 교통이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오기가 쉽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저는 그래서 저는 그게 지금 당장은 뭐 그래서 경기 그 침체에 부분이 돈다 하고 그 부분이 그래서. 형성된다고 해도 제가 볼 때는 네네. 형성된다고 지금 가격대에서 그렇게 차이는 안 나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은 1가구 2주택 일시적 1가구 2주택 혜택을 볼 수 있을 때 매도하시는 전략 취하는 게 맞다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궁금한 점 생기시거나 또 부동산 관련 고민들 있으시고 또 1:1 대면 상담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02-2638-3916번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들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제작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마무리 편안하게 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